네, 안녕하세요. 민욱수입니다. 요즘 IT 취업 정말 힘들죠. 매일 공고도 잘 안 올라오고요. 공고가 올라와도 본인의 자리는 어디일지, 지금 하고 있는 게 정말 맞는 건지,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막막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일을 시작했고요. 이 3년간의 사회생활을 하고, 그 다음 2년간 전문대 정보통신공학과에 입학을 하면서 학생 생활과 이제 또 직장, 알바 같은 생활을 병행하면서 IT 쪽에 경력을 계속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2년간의 IT 산업기능요원 복무까지 해서 현재는 글로벌 대기업에서 IT 인프라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7년 정도의 실무 경력을 쌓는 동안 저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요. 오늘은 그 7년간의 경험을 조금 압축을 해서 취업난 속에서 이제 조금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에게 좀 이것만 따라오면 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로드맵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로드맵을 짜기 전에는 저희가 가야 할 지점을 확인을 해야죠. 기업들이 신입에게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실제 채용 공고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실 중소기업이란 게 중견 대기업으로 첫 시작을 하면 좋겠지만 사실 모두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80% 이상의 사람들은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소기업 중에서도 좋은 중소기업을 골라야 이직하기가 편할 텐데요. 일단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 인프라 엔지니어의 회사 테크트리입니다. 첫 번째로 사회에 발을 내딛는다면 서버나 네트워크 혹은 특정 기술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는 회사로 가셔야 합니다. 이 모니터링 관제로 가시면은 이 IT 엔지니어로서는 사망 선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첫 직장을 이런 곳으로 가시면은 이 기술적인 스택을 쌓기가 쉽지 않고요. 이 사실 IT 회사들은 T자형 인재를 원하거든요. 한 분야를 깊게 알고 여러 분야를 넓게 아는 이 분야에 가면 그냥 그런 인재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들은 주로 주야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뭐 시간이 많으면 공부하지 뭐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주변을 보니까 막상 가면은 시차 적응 못하고 그냥 놀더라고요. 그리고 주변 분위기도 그렇게 좋지 못하고요. 그래서 따라서 이 분야는 첫 직장으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회사들을 어떻게 찾아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사람인에서 몇 가지 좀 괜찮은 공고들을 좀 찾아놨습니다.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고졸도 뽑고요. 센 엔지니어에 관해서 채용을 하네요. 이 센이란 거는 스토리지 어리어 네트워크라는 기술적인 용어고요. 이 분야로 가시게 되면은 서버랑 스토리지 그리고 이 센 스위치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완벽하게 좀 마스터를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곳에서 한 2, 3년 정도 경력을 쌓다가 뭐 다른 데 가셔도 좋고요. 그래서 이런 곳의 우대 사항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자격증 보유, 뭐 RH, CSA나 뭐 영어 가능, 리눅스 OS 뭐 이런 게 있고요. 한 가지 더 보시겠습니다. 솔루션 엔지니어를 뽑네요. 구축과 유지 보수를 하는 것. 리눅스 사용 가능자, 뭐 VM웨어 가상화 툴 사용 가능자. 어쨌든 이렇게 구축을 하는 회사들을 좀 추천을 드려요. 주로 유지 보수 업무만 주로 하는 데는 조금 배울 수 있는 게 한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사를 하시게 되면은 중소기업의 연봉 테이블은 뭐 이 안에서 놀 겁니다. 2,800만 원에서 3,500만 원 사이. 보통 1에서 3년 차까지는요. 그러면 이 연봉이 사실 만족스러운 연봉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 연봉은 월급이 아닙니다. 저희가 배우면서 받는 일종의 수업료 같은 겁니다. 공부하면서 돈을 받는다니 너무 좋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중견기업이나 뭐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할 수 있는 일종의 기반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럼 요즘 사실 취업난인데 이런 회사조차 들어가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일단 자격증부터 좀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대상으로 하는 지금 이 영상을 대상으로 하는 분들은 고졸, 그 다음에 전문대 졸업자 아니면은 학점을 행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 자격증을 마스터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첫 자격증은 리눅스 자격증이고요. RHCSA라는 자격증입니다. 응시료가 좀 비싸긴 한데요. 이 레드햇 공식 구독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90일간 무료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CCNA인데요. 워낙 유명한 자격증이긴 한데 이 자격증을 덤프로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이 유데미의 CCNA 강의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덤프로 땄을 때는 사실 뭐 기술적으로 역량 발전이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래서 이 유데미 강의를 좀 들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 유데미의 정가는 59.99달러더라고요. 근데 유데미는 상시 할인을 매우 자주 하기 때문에 이 가성비적으로 접근했을 때 15.99달러에도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이 사실 이 두 자격증은 이 IT에 입문하고 싶어 하시는 노베이스 분들이나 처음 IT를 이제 직접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주로 따는 자격증들인데요. 이 IT 학원들도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T 학원은 이 두 개의 코스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IT 학원 다니셔서 공부하시는 것도 좋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이 정도 수준의 자격증들은요, 독학으로 충분히 도전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뭐 물론 이 위에 CCNP라든지 뭐 RHCE 같은 상위 자격증을 좀 취득하고 싶으실 때는 학원을 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학원에 장비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뭐 사실 근데 이런 자격증조차 돈 낼 돈이 없다, 이것도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일단 이력서부터 쓰세요. 이력서부터 취업 면접에서부터 하시는 거죠. 이 단기부기 장착보다. 왜냐하면 요즘 중소기업이라도 저런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해주는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그런 회사들의 면접을 필사적으로 준비를 하시면 분명히 붙으실 거거든요. 이 면접 연습은 그럼 어떻게 하시냐? 스스로 녹음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예상 질문을 주고 피드백을 하셔서 이 말하는 화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좀 정립하는 과정을 거치신 다음에 면접에 참여하시는 겁니다. 뭐 물론 면접 관련된 유튜브는 저보다 전문가들이 훨씬 많으니까요. 그런 거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고졸이나 학점은행제, 야간전문대, 전문대 졸업생을 대상으로 이 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학사학입니다. 방송통신대 컴퓨터과학과 학이고요. 왜 하필 방송통신대라고 하면 가장 가성비고 가장 학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사이버대학 학위입니다. 저도 IT 산업기능요원으로 시스템 엔지니어로 일을 했는데요. 일을 하면서 방통대 컴퓨터과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2년 동안 병역의 의무와 함께 같이 했고요. 사실 이 방통대를 제가 안 나왔으면은 저는 지금의 글로벌 외국계 대기업에서 일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방통대 학위는요, 단순한 졸업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커리어 천장을 부숴주는 이 강력한 망치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 안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방송통신대 컴퓨터과학과 학위를 취득하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이 나머지 과정은 석사 과정인데요. 한국의 그 온라인 석사들은 아니고요. 미국의 텍사스 주립대 UT 어스틴과 조지아텍의 석사 과정들입니다. 근데 이 과정들은 토플 점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따라서 저도 아직 취득은 못했고 이 영상에 대한 설명은 다음에 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방송통신대학교의 졸업 팁도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자격증의 이 레드햇 공식 구독 홈페이지, 이것도 설명을 통해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첫째로는 가고 싶은 회사의 요구사항을 직접 확인을 하고 그에 맞는 자격증이나 스펙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실 간단합니다. 이 두 개만 하면 되거든요.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가서 부딪혀서 맨 땅에 헤딩으로 필드에서 얻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장기적으로 학위에 투자를 하시는 거고요. 물론 이 길이 이렇게 쉬운 길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불가능하지 않고요. 이렇게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은 한 걸음씩 나아가면은 7년 뒤에는 훨씬 멋진 사람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 사람이 1%씩만 나아져도 복리로 따지면 365% 이상 나아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두 좋은 곳에 취업해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응원하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